베르너 최악 결정력. 손흥민 부재 심각하다. 토트넘 유망주 스쿼드로 유로파리그 3차전 승리. 베르너 결정력에 빡친 토트넘 팬들 반응. 토트넘 부스 알크마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티모 베르너의 경기력에 대해 묻자 고개를 저였다. 토트넘 호스퍼는 25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알크마르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3승, 승점 9로 리그 2위에 위치하게 됐다. 손흥민이 결장하면서 베르너가 기회를 잡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 히샬리송, 마이티 무어로 공격진을 구성했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했던 기간에 3경기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즉, 이날 경기는 베르너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베르너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번뜩이는 움직임은 좋았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 27분 루카스 베리발이 중원에서 한 번에 찔러준 킬러 패스를 뒷공간으로 침투하던 베르너가 잡았다. 곧바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으며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왔다. 전반 38분 히샬리송이 상대 후방 빌드업을 탈취한 뒤 곧바로 역습을 펼쳤다. 빈 공간으로 패스를 보냈고 쇄도하던 베르너가 곧바로 왼발 슈팅을 쐈지만 크게 떴다. 결국 베르너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아웃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를 대신해 브레넌 존슨을 투입시켰다. 베르너가 위치했던 좌측 윙포워드 자리에 17세 무어를 배치했다. 무어는 베르너와는 다르게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혔다. 현재 폼만 놓고 본다면 베르너는 좌측 윙포워드의 세 번째 옵션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고개를 저였다.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베르너가 상당히 침울한 모습을 보였다. 그에게 시즌 첫 골이 필요한 걸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말하기 어렵다. 그는 확실히 자신감이 떨어졌다. 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얹힌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지원하고 그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지 노력하는 것뿐이다. 베르너는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윙어 포지션의 선수들이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2. 손흥민 부상 또 부상 오른쪽 화살표 토트넘 깊은 좌절 외 최악의 결정력, 그 공격수 또 본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AZ 알크마르전에 결장하는 게 확실시됐다. 토트넘 호스퍼 팬들은 손흥민이 빠져있던 기간 동안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했던 티모 베르너를 다시 봐야 한다. 걱정이 크다. 베르너의 결정력 때문이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지난달 말 가라바흐 FK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뒤 한동안 손흥민의 대타 역할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팬들을 좌절시켰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 토트넘은 오는 25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알크마르와의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 홈 경기에서도 베르너를 기용할 전망이다. 손흥민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 3주 만에 복귀한 손흥민은 지난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 선발 출격해 자신의 리그 3호 골을 뽑아냈고 상대 자책골까지 유도하는 등 60여 분간 맹활약했지만 경기 후 약간의 통증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사전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토트넘의 사령탑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이 끝나고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면서 손흥민이 또다시 부상을 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어쨌든 알크마르전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며 우리는 손흥민을 제외하고 그의 컨디션을 확인하려고 한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이 겪고 있는 통증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손흥민을 명단 제외하겠다는 말이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2연승으로 승점 6점을 확보했고, 알크마르가 전력면에서 토트넘보다 한 수 아래라는 점도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배경이다. 물론 알크마르전은 토트넘이 조 선두로 치고 나갈 기회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승리하면서 끌어올린 분위기를 유로파리그에서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전 선수들을 모두 투입해 안정적으로 승리를 노리는 걸 택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길게 바라보려고 한다. 토트넘이 우승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선수인 손흥민의 컨디션을 적절하게 관리해 향후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기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비춰진다. 그도 그럴게 손흥민은 현재 32세로 관리가 필요한 나이다. 동나이대 선수들이 신체 능력 저하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 손흥민이 30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이제는 손흥민도 언제 부상을 당할지 모르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구단 차원에서 컨디션 관리를 해줘야 한다. 게다가 손흥민이 지난달 당한 햄스트링 부상은 부상 중에서도 유독 재발 가능성이 높은 부상으로 분류된다.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손흥민처럼 순식간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하는 스프린터들은 더욱 그렇다. 다만 걱정은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 기회를 받을 선수가 베르너라는 점이다. 정확히는 현재 토트넘의 베르너 외에는 왼쪽 측면의 베르너 외에 딱히 내보낼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 걱정이자 문제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페렌츠바로시전, 그리고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전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무난했으나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아쉬웠다. 손흥민이었다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욱 진했다. 이전부터 골 결정력이 단점이라는 지적을 받은 베르너는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한 이후에도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 대신 출전했던 3연전은 베르너의 단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하지만 토트넘은 베르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손흥민이 벤치에라도 앉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손흥민을 제외할 거라고 밝혔고, 손흥민은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훈련장에서 진행된 최종 훈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을 전담하는 롭 게스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제드 스펜스와 함께 토트넘의 오픈 트레이닝에 불참했다. 스펜스는 팀과 떨어져 개인 훈련을 받았으나 손흥민은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갑작스럽게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결장이 유력한 가운데 토트넘이 꺼낼 수 있는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는데 베르너는 이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굴리엘모 비카리오, 아치 그레이, 라두 드라구신, 미키 판더펜, 벤 데이비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 마타르사르, 루카스 베리발,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트넘은 베르너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흥 에이스인 브레넌 존슨과 토트넘의 초신성 마이키 무어가 대안으로 있지만 두 선수들 모두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걸 더 선호한다.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측면에서 뛸 수 있기는 하나 현재 미드필더로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쿨루세브스키를 굳이 측면으로 밀어낼 필요는 없다. 부상에서 돌아온 윌송 오도베르가 있지만 오도베르가 곧바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 너나가 오른쪽 화살표 PSG 생활 사실상 마무리. 이강인에게 밀린 1300억 사나이. 감독까지 매각 요청. EPL 구단이 노릴 예정. 루이스 엘리케 감독까지 랑달 콜로 무아니의 이적을 요청했다. 프랑스의 르 십스포르트는 25일 한국 시각 엘리케 감독이 개인적으로 이적을 요구했다라고 보도했다. 르 십스포르트는 엘리케는 곤살로 하무스 부상 이후 콜로 무아니 대신 마르코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다. 이는 콜로 무아니에 대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소식에 따르면 엘리케는 무아니의 매각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제 콜로 무아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은 그의 이적료를 회수하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1998년생 공격수 콜로 무아니는 지난 2023년 여름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PSG에 합류했다. 당시만 해도 콜로 무아니의 주가는 상승세였다.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2022에서 2023 시즌 23골 14도움을 기록하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프랑스 대표팀 소속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무대까지 밟았다. PSG는 9회 끝에 콜로 무아니를 품었다.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와 함께 PSG 공격진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무려 9천만 유로, 약 1,3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콜로 무아니의 PSG 생활은 순탄치 않다. 첫 시즌부터 음바페와 덴벨레, 하무스 등에 밀려 벤치에서 출전하는 경기가 많았다. 리그 13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는 데 그쳤다. 올 시즌은 더욱 심각하다. 리그 7경기 출전 중 선발 출전은 2회뿐이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벤치를 지켰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하무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콜로 무아니를 최전방에 기용하는 대신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최전방에 기용하는 전술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니스전에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지만 최악의 전반전을 보냈다. 45분 동안 슈팅 1회에 그쳤고 뚜렷한 활약은 없었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콜로 무아니를 빼고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투입하며 전술 변화를 택했고 0에서 1로 끌려가던 PSG는 동점골과 함께 무승부를 거뒀다. 경기 후 콜로 무아니에게는 호평이, 경기 분위기를 바꾼 이강인에게는 호평이 쏟아졌다. 니스전 부진 이후 콜로 무아니의 PSG 경력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RMC 스포츠 소속 기자 다니엘 리올로는 내 생각에 엘리케 감독은 확실히 오늘 밤 콜로 무아니를 마음에 묻었을 것이다. 그는 이 팀에 어울리지 않기에 이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안녕히 가라고 해야 한다. 라며 비판했다. 결국 엘리케 감독까지 콜로 무아니의 매각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실상 콜로 무아니는 올 시즌 이후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콜로 무아니의 이적 가능성이 등장하자 그를 원하는 팀의 이름도 거론됐었다. 맨유가 콜로 무아니에게 관심을 보였다. 영국의 컷오프사이드는 맨유는 스트라이커 영입을 원하며 콜로 무아니를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 이적료로 평가하고 있다. 콜로 무아니는 이번 겨울이 아닌 내년 여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강인에게 밀린 콜로 무아니가 이번 겨울이나 내년 여름 팀을 떠나게 될지 아니면 반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